약간 영어 발음이어가지고 예. 좀 헷갈리게 적어놓기 예. 힘든데 의사들끼리는 이제 이런 꼬부랑 글씨를 보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냐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아 뭐야? 네. 그쵸. 디렉터님이 얼마 전에 재밌는 거 보셨죠? 그리고 많은 헬프님들이 인스타 DM으로 또 진짜냐고 물어보셨잖아요. 인기글도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. 저희가 쓰는 의학 필기체인데 이제 이게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. 약간 영어 발음이어가지고 예. 좀 헷갈리게 적어놓기 예. 힘든데 의사들끼리는 이제 이런 꼬부랑 글씨를 보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냐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. 아, 예, 그렇더라고요. 어떠세요, 우창 선생님?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옛날 생각나네. 요새는 전자차트를 써가지고 사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쓰지는 않는데. 그쵸. 근데 사실 거짓말이고요. 너 진짜 줄 알았어. 네. 창현 오빠가 또 막 오랜만에 이렇게. 사실 뭐 이런 거 모르죠. 이게 아마 요 밑에 이렇게 보실 텐데 이런 거 쓰신 적이 있나요? 당연히 없죠. 뭐 이거 막 또 해리가 물어보길래 아 이거 패스 오브 페일이고 1학점짜리로 배웠다 그랬더니 학점이 있는 건 아니고 패스 오브 페일이. 오늘 이날까지 믿고 있더라고. 님들도 좀 잘 걸러서 들으세요. 맞아요. 제가 알기로는 뭐 국내 어느 의과대학도 따로 이런 필기체를 배우는 수업은 없고요. 저도 혹시 이거 듣고 우리만 안 배웠나? 안 배웠나?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운 데는 없더라고요. 뭐 제가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의사한 지가 지금 11년 차? 이런데 면허 딴 지. 근데 만약에 그 윗선배님들은 아실까?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안 배우 근데 윗분들도 몰라요. 아무도 모릅니다. 이거. 선배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. 예, 물어봤어요. 근데 진짜 궁금했구나. 그러지. 뭐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그런 필기체를 이렇게 쓰진 않아요. 이게 혹시 미국에서는 쓸 수도 있는 거죠? 그거까지 모르겠어요. 아닐 것 같아. 아닐 것 제 같아요. 생각엔 말이 안 돼. 말이 안 돼. 왜냐면은 예전에 그 의사들 글씨 되게 흘려 쓴다 이거 있었는데 그거는 옛날에 그 종이 차트에다가는 정말 그냥 한글이랑 영어 날려 쓰는 사람들은 있었어요. 맞아. 그게 어떤 특정 필기체가 아니라 그냥 글씨를 휘갈게 그냥 쓰시는 글을 분들. 막 쓰는 거지.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정해진 약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, 맞아요. 정신과면은 PSY, 뭐 내과면은 IM, 그리고 어떤 특정 약 같은 것도 코드명이 있어가지고 뭐 검사면은 BE0010 막. 약 이름이 비슷하면은 자주 쓰는 과에 따라 달라. 맞아. 같은 약인데 이비인후과에서는 항생제인데 여기서는 뭐 소화제일 수도 있고 맞아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진료라는 게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대부분 전자차트가 다 됐고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과끼리 의사소통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. 엄청 많죠. 엄청 근데 많지. 개인 병원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 기록을 남한테 보여줄 일이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는 글이 제일 중요하고 혹시나 뭐 진료 의뢰서나 진단서 쓸 때는 또 제대로 써주시면 되니까. 근데 그래서 자기만의 약어 같은 걸 쓰는 분도 있는데 그런 기록을 보면 많이 쓰는 약이나 많이 쓰는 병 같은 거는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.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요거 뭘 것 같아요, 요거? 아티바? 오,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아티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요거는 뭐 예를 들어 아 이건 전혀 모르겠는데. 스키조? 그렇죠,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. 아 SCH네. SCH.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흘렸으면 이제 예를 들어 보통 약은 맨 아래에 쓰고 진단명을 위에 쓰고 하니까 요게 위에 있으면 아 스키조프레니아고 이게 밑에 있으면 아티반 약을 썼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은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아티반을 쓸 때 신기하네. 그때 진짜로 알아보겠는데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3days가 있다 그러면 뭐 약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약어로 약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T에서 TID, TID 3D 이렇게 하면은 뭐 타이레놀 2알씩 하루에 3번 3일 TID는 보통 3번, 뭐 BID는 2번 뭐 이렇게 쓰기 마련이에요. 약에 대한 약어도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.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고. 맞아,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이라고 안 하고 AAP AAP, 아세타민 그렇게를 더 저희는 다 전자차트여가지고 사실 저는 글을 써본 적은 거의 요즘은 전자차트고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병원은 이거 거의 혹시 다 뭔지 알겠어요? 오메프라졸? 오메프라졸 다 아시네. 원티 식전에 하루 하루 한 하나 번. 식전에 14데이 2주 동안 이 QD가 그냥 하루에 한 QD는 번 하루에 한 번인데 이것도 근데 이제 ED
아 이렇게 그러면 시기를 네, 식사 전, 식사 후. 그래, 자기 전은 뭐 HS 뭐 이런 식으로 뭐 E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침 식사 전, 저녁 식사 전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약어가 있고. 그러니까 필기법보다는 약어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약어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약어가. 저거를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? 뭐 아무 상관없죠, 전혀 이거는. 없죠.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그 흘려 쓰는 게 환자가 알아보면 안 돼가지고. 왜 알아보면 안 돼?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들어서 손목 아프고 하니까 또또또 쓰려면은 네,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비염 아침 식전에 먹어야 된다는 건 환자분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.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이나이티스를 다 쓰면 힘든데 그냥 이렇게 RH, I까지만 하고 이렇게 쭉 그어버리면은 대부분 알거든요. 그리고 이분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쓰는 약을 보면 이제 뭐 아, 요건 비염이구나. 이렇게. 그리고 뭐 저희가도 뭐 환자가 뭐 당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당뇨다 그러면은 DM. DM, 당뇨 DM. 네, DM. 근데 DM은 뭐 근데 이건 워낙 많이 쓰는 약이라서 DM이고 뭐 그레이브스 병이다 그러면은 GD. 그래서 약을 쓴다 그러면 메스티마조 MG.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것도 과마다 다르겠다. 조금씩 다를 수 있어. 메니에르 디지즈를 우리가 MD라고 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만 알아들을 것 같아. 그치. MD라고 하면. 딱 우리 MD를 보면은 이거 메이저 디프레션인가? 아. 저희는 근데 메이저 디프레션은 MDD를 써요. 네,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까지 해서 주요 우울 장애를 MDD라고 하고 BPD 그러면 바이폴라 디스오더,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. 조금씩은 아마 과마다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처방 전에 나가는 거는 이제 다 전자 차트로 해가지고 그렇죠. 전자 차트로 나와요 요즘은. 똑바로 딱 나가게 돼 있어요. 개인 병원들도 거의 제가 봤을 요새는 때는 수리를 거의 안 할 것 같아요. 거의 안 해요.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그거를 할 수 있으면은 그냥 글자를 쓰는 게 낫지. 아 그리고 그게 제일 어려운 과목일 것 같아. 오, 야 어떻게 암호해도 거의 뭐 같이. 기호학처럼 약간 야, 그거는 거의 손정에 어, 아무로 써도 되겠다. 해석 못할 걸요, 그거 진짜. 이렇게 정확한 약어를 쓸 때도 좀 정확하게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항상 병원에서 하는 게 각 과에서만 통용되는 약어는 최대한 쓰지 말라고 맞아, 해요. 맞아. 특히 약간 차트나 이런 걸 저희가 타이핑으로 쓰는 것도 정해진 약어만 쓰세요. 그래서 병원마다 정해진 약어집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쓰세요. 왜냐면 쓰는 것도 힘들지만 치는 것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줄여서 쓸 수 있는데 어떤 이렇게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냐면 정신과 약어를 뭐라고 써요? 정신과 과에 대한 약어. 저희는 PSY. PY PY. 이제 보통 PY 많이 해요. 사이키아트리.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MP였어요. 뉴로사이키아트리. 이 정도는 헷갈리진 않지. 뭐 MP나 PY나. 근데 진료를 그럼 보통 PY 컨설트 내세요. 그럼 이제 정신과 협진 요청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MP 컨설트 보세요. 그러면 환자 정신과 컨설트 보는 건데 이제 학생 때 회진을 도는데 다른 대학병원에서 오신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. 그 교수님이 이제 환자분을 회진 도는데 내과 교수님이셨어요. 막 환자가 울고 많이 불안해하니까 이 환자 싸이 보세요. 그러는 거예요. 싸이라고 해요, 저희. 그랬더니 다들 허벅지를 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. 그러니까 선생님이 싸이 보세요. 그랬더니 이제 저희는 교수님이니까 이제 허벅지 쪽에 무슨 병변 같은 게 있나 그걸 발견하셨나?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싸이라고 하신 거예요. 보통 PY, MP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싸이라고 했어요. 이제 그러면 혼란이 있을 어떻게 보면 수 이거는 있지.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좀 그런데 생각보다 뭐 많이 쓰이는 단어들로는 특별히 문제가 있었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병원마다 그냥 다르게 과를 부르는 거 그렇지. 정도이니까 뭐 사실 이비인후과도 두 개의 이름이 있거든요. OL 보통 이제 ENT라는 이름, 이어 노즈 스롯. 그래서 귀코목 해서 이게 제일 유명한데 OL이라고 이렇게 오일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. 이게 사실 저희 정식 이름이 오토 라이노 레링골로지거든요. 다 라틴어 단어로 원래 되는데 그걸 이제 그냥 영어로 하면 이어노즈스로 저희도 대학병원에서 뭐 이렇게 컨설팅을 내는 과 선택할 때는 OL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엔 항상 ENT로만 알고 있다가 OL 이렇게 내과는 워낙 많잖아요. 뭐 카디오는 CA라고 하고 맞나요? CV라고 하는데? CV라고 카디오베스큘라. 네, 카드레스가 CV. 뭐 GI, GI, GI. 소화기 내과. 엔도는 엔도고 뭐 인펙션 INF. 안과도 좀 다르잖아요. 안과는 뭐 EY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옵사몰로지 가서 OPH로 되는 데도 있고 피부과는 DM이라고 하잖아요. 더마톨로지.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진단병을 DM이라고 하는데 그렇죠. DM이 또 피부과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하여튼 필기체는 저희가 보기엔 없다. 네. 혹시 몰라요. 미국에서는 배웠을 수도 있어.
그러니까 한번 미국엔 혹시 친구가 헬프님들 중에 미국에 의대생 친구나 의사 친구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그 지니어 부를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면 네.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안 배운 것 같아요. 네, 안 배워요. 우리나라에서는 안 배우고 뭐 아까 구독과 좋아요 네. 댓글 다시 한번 써봐요. 똑같이 한번 써봐요. 쓰죠? 똑같이 쓸 수 있어요? 네, 네. 이거 구독이다. 좋아요. 댓글과 알람 설정. 댓글 관람 약간 댓글 관람 설정 달라졌는데? 구독, 좋아요, 댓글과 알람 설정. 약간 댓글 알람 설정 좀 원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까처럼 쓰기도 해요. 그러니까 표기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네, 1학점짜리 페일했지? 이거는 아까 건 조금 더 간단하게, 그리고 이건 좀 더 공식적으로. 지금은 전자차트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셔도 돼요. 의사가 꼬부랑 글씨 써서 내 정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?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 전자차트. 서강은 거의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